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규정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뭘까요? 거의 뭐 AI 빅뱅이라 할 만큼 생성형 AI의 발전이 이제 겨우 시작 단계다. 두 분의 말씀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규정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뭘까요? 아마도 저는 인공지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어쩌면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던지는 그 인공지능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귀한 두 분 모셨습니다.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송태현 교수님,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요즘 AI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 체감하시죠? AI 사용하고 계세요? 취재 현장에서 AI의 어떤 그런 영향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 현장에서는 이미 AI 앵커, 날씨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뭐 AI가 자동적으로 기사를 해서 보도하는 그런 상황? 거의 뭐 AI 빅뱅이라 할 만큼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윤상호 기자님은 군사 전문 기자님이신데 인공지능 쪽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송태현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인공지능이 조금 많이 결합이 돼 있나요? 그런 지금? 네, 저같이 사이버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정보전이라든지 사이버전, 또 인지전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 최근에 맥킨지 기술 트렌드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생성형 AI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700%가 증가를 한 부분이 이제 구글의 검색량에서 나타났어요. 아, 그렇죠. 700%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요. 주식으로 치면은 뭐 엄청난 일이죠. 네. 그래서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이 추세가 절대 꺾이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요. 생성형 AI의 발전이 이제 겨우 시작 단계다. 걸음마 단계다. 네. 사실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온라인 쪽은 완전히 인공지능이 차지하고 있죠. 네. 우리 기자님께서는 또 챗GPT를 많이 쓰셔가지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뭐 기사도 많이 또 보시고 정리를 하시는데 뭐 독특한 뭐 장점이 있을까요? 자기가 어떤 필요한 자료를 지금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해왔는데, 이를테면 구글링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오히려 챗 GPT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고 또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초기화 단계라는 건데, 이것이 앞으로 그런 AGI 단계까지 발달이 되면, 굉장한 인류 문명의 변혁이 되는 계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밝아지는 빛만큼 그 그림자도 커지지 않겠냐는 그런 또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고, 흔히 이제 AI 격차가 더 심화가 되면서 어떤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또 위협에 대한 그런 우려도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변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나 그 분야 중에서도 이렇게 똑똑한 AI가 군사계통에 적용이 되면 어떨까? 그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작전 체계라든지 뭐 전쟁 대응 방식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 AI의 군사 분야 적용은 지금 사실 대세죠. 대세고 군사력의 발전이라는 것은 시공간의 벽을 허물어서 모든 군사 자산들이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서 최대한 빠르게 적의 공격을 탐지를 하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게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로서 연결이 됐다면 여기에 AI 기술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속도나 그 파괴력이 몇십 배 또는 몇백 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엄청나게 연구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 결국은 굉장한 전략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과거에도 뭐 보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면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장 잘하는 게 사실 인공지능이거든요. 그죠?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안보 쪽도 관련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정보전을 또 연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군사 분야에서
그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를 꿰뚫고 있고 내가 꿰뚫고 있다라는 거를 상대방이 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겠네요. 그게. 네, 그래서 지금 이 AI가 군사 분야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감시 정찰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를 피하는 어떤 안전한 항해를 한다든지 반드시 군사적인 무력 충돌뿐만 아니라 이런 분야에서도 그 AI의 그 정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보다 정보에 있어서 내가 우위를 점하는 것, 우세를 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AI를 이용한 군사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불법적인 핵 개발을 하는 그런 동향들을 원거리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고 국경 지역에서 어떤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면 조약을 맺어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증거를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경 지역을 계속 감시를 하는 것이죠. 감시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 싸웠던 당사자들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싸움을 막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화 구축 활동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대단히 중요한 기술인데 너무 전쟁과 관련해서만 인공지능이 강조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엄마 아빠가 멀리 여행을 갈 때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가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식들한테 얘기하고 가잖아요. 마치 이제 그런 역할을 인공지능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긍정적인 부분도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솔한 행동하지 마라. 그렇죠. 이걸 미리 좀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평화를 지키는. 네.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쟁을 억제하는 쪽으로도 방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AI의 진화 속도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중국은 심지어 AI 사령관을 배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와, 들어보셨죠? 네. 이 중국은 현재 전체 군 예산 중에서 AI 기술에 미국보다 무려 10배 많은 돈을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그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AI를 이용해서 마하 11에 저는 이게 어떤 속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속도죠. 네, 근데 이 속도를 내는 그 극초음속 비행기가 이제 참여하는 어떤 공중전 시뮬레이션을 보여준 거예요. 자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대상이 되는 그 타겟을 미군의 그 F-35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의 이 F-35를 8초 만에 격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거는 인간 조종사가 격추하는 방식, 비행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다른 그런 방식으로 전투기를 운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런 그 놀라운 결과를 낳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 인간의 조종 방식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인공지능이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해야 돼. 굉장히 비전통적인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하시죠. 그렇죠. 이때 그 알파고가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잖아요. 이세돌 구단이 인류 최초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승을 거뒀죠. 그때 이세돌과 붙었던 알파고가 알파고 리 버전입니다. 리. 근데 그게 업데이트가 된 게 마스터 버전이에요. 리가 마스터를 못 이겨요. 근데 마스터까지 나온 상태에서 구글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기보를 학습한 거거든요, 알파고가. 알파고 마스터는 기보를 학습했는데 기보가 혹시 어떤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보 없이 룰만으로 알파고가 바둑을 학습하게 만들어서 알파고 제로 버전을 만듭니다. 기보가 없는 상태로 룰만 가지고 알파고 제로 2대가 바둑을 둬요. 그 둘이 학습한 내용으로 학습을 해서 그걸로 이제 알파고 제로랑 마스터가 붙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거 되게 제로가 이겼을 것 같은데. 네, 100판 중에 89판을 제로가 이겨요. 정말 무서운데. 네, 인간이 정말 수십 년 쌓아온 그 바둑의 기보가 뭐 기풍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기보를 학습한 알파고 마스터는 답안지를 본 것 같고요. 저 예측을 다 하면서. 맞아. 답안지를 그대로 학습해서 인간의 했는데 습관까지 다 학습을 한 거죠. 어찌 보면은
아주 근원적인 그 원리를 갖다가 그냥 체득을 해버렸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승리한다. 그렇죠. 네. 이기는 거. 그러니까 습관이고 뭐 예의 범절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는 이기는 데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파고 제로의 기보가 공개됐을 때 그 바둑 기사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괴물이네요. 세상에 이런 바둑은 본 적이 없다. 근데 너무 압도적으로 강한 거야. 방금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 비슷한 사례네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로봇 쪽이 엄청 발전하고 있어요. 그죠? 뭐 예전에는 뭐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또 최근에 데니슨 교수님 로메라 연구소에서 그 로봇 축구 정말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서 축구를 합니다. 물론 뭐 정말 월드컵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저도 봤는데 예. 전 처음 CG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걷는 정도? 진짜 옛날은 바퀴를 밀고 다니지 밀고 않습니까? 다녔죠. 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로봇 축구는 예. 공을 그냥 막 박스들이 막 밀고 다녀. 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했는데 이게 뭐가 축구야. 요즘은 거의 뭐 날아다니는 홍길동 수준이죠. 정말 막 이 다이빙 다이빙도 하면서 하고 막 다이빙 하면서 막 맞고. 저는 참 CG를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또 실제 맞아요. 모습이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사람과 로봇이 같이 축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너무 들어요. 좋겠는데. 뭐 파울도 잘 못하겠죠. 다리 태클하면 걸리면 다리가 네, 부러져. 태클하면은 네, 사람들은 일단 파울을 잘 못할 거예요. 옷 잡고 이런 것도 안 될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러니까, 예. 야,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AI와 인간 전투기의 대결, 일명 도그 파이트 시험전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인간 조종사가 모는 F-16 전투기 옆으로 인공지능 AI가 조종하는 F-16이 지나갑니다. 미 국방부 산하 고등계획연구국이 AI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가 근접 공중전, 이른바 도그 파이트를 벌이는 시험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Actually took the X-62 and flew it against a live manned F-16. We built up in safety using the maneuvers, first defensive, then offensive. 그동안 AI는 8개 조종사 팀이 시뮬레이션으로 벌인 가상 전투 결과들을 반복 학습해왔습니다. Dogfighting is a perfect case for the application of machine learning. Dogfighting is extremely dangerous. 고등계획연구국은 인간과 AI 간 실제 공중전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승자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이 이겼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다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이겼을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것만으로도 제 생각에는 이 자율 전투, 이 시험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죽음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계랑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생존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인간 조종사의 싸움에서 당연히 전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기계인데요. 그러면 궁금한 게 도그 파이트가 네. 어떤 걸 해야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이기는 거죠? 뭐 게임 해보셨으니까 알 텐데 그 자동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공대공 미사일이라든가 쏘지 않더라도 걸리니까 아마 그걸 모의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동을 갖다가 최대한 그걸 서로 피해서 유리한 위치에 정하는 게 목표인데 꼬리를 잡기 위한.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마 인간 조종사가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 흔히 인간 조종사가 그 급기동을 할 때 받는 그 G 중력 가속도라는 게 심할 때는 9G까지 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아무리 인간 조종이 베테랑 조종사를 하더라도 9G에 20초 이상 노출되면 의식을 잃어버려요. 뭐 블랙아웃 되거나, 블랙아웃 되거나, 레드아웃 되거나.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뭐 6G도 사실 버티기가 힘든 예, 상황인데. 맞아요. 근데 그런 기동을 예를 들어서 실전에서 계속 한다 그러면 정신을 사람은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AI는 한계가 없죠. AI는 뭐 기체만 아무 버텨준다면 관심 없죠. 그러니까 어지러움이란 걸 모르죠. 그러니까 뭐 독파이터에서는 당연히 아니, 너무 그러면은 공정하지가 않다. 전혀 공정하지 걔네들도 뭐 과열되면은 뭐 셧다운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불리한데 사람이? 이거를 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도구 파이트를 합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만큼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 같으면은 어떻게 사람을 따라가겠어? 네. 그런 이미지였을 텐데 지금은 야 사람이 그거 못 버틸 거야. 인공지능 어떻게 따라가? 이런 인식이 심어진 거죠. 네. 어쨌든 AI 무기 체계가 전쟁이나 어떤 국가의 국방 전략 판도까지 지금 바꾸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군사 AI 수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올해 4월에 국방 AI 센터라는 게 개소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군의 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병력 급감이라든지 예. 그런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금 본격화됐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 적용돼서 실천이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나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또 말씀이신데요. 결국은 이제 워낙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그 최종적으로 인간이 어떤 관리 감독하는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AI 진화 속도 너무 빠른데 한번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미 공군의 AI 시험 운영 책임자인 터커 해밀턴 대령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한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I 드론에게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내리고 최종 공격은 인간이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자 미사일 파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 지상에서 자신을 조종하는 인간을 제거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AI 시스템에 드론 조종자를 살해하지 말도록 훈련시키자 AI 드론이 이번에는 조종자가 드론과 교신하는 통신탑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화 속 상상에 머물러 왔던 AI의 잠재 위협에 대한 전문가들의 섬뜩한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험의 진실은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아, 인간을 좀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인간이 준 명령어에 대해서 그 명령어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맞지 않다. 내가 맞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이거? 그 군의 지휘, 실제 이제 우리 인간이 지휘할 때는 살상을 하게 되는 그 경우에서도, 아하. 그러니까 심지어 전쟁에서도 이 법률적인, 뭐 정치적인, 외교적인 판단을 필요로 해요. 그쵸, 그런 그쵸. 판단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자율무기 시스템, 이게 항상 제일 문제인데 가장 위험한 게 인간 그 지휘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예상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 그게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이거를 이제 unpredictability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알 우리가. 수가 없죠. 그런 친구 예, 있잖아요. 예.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네. 딱 그런 친구 같은 느낌. 사실 심리전에서 그게 최고긴 합니다. 제일 무시무시하죠. 상대방의 다음 스텝을 알 수가 없는 맞아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자율무기 시스템을 운용을 할 수는 있지만 군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계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어허. 못하게 되면 사용을 안 하게 되는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군에서는 그렇죠. 신뢰도가 낮은 네. 장비를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AI라는 것이 사실 군사적인 그 AI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 네.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공이 좀 낫지 않나, 사람보다는. 저는 그 보면서 그 영화 터미네이터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킬러 로봇이 연상이 됐습니다. 아, 뭐 한번 목표를 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쵸. 달성하죠. 막 팔다리 잘려도 막. 그냥 굉장히 쇼킹했는데 너무 공포스러운 존재였죠. 속편에 보면은 인간을 기만하고 결국은 핵전쟁을 일으켜서 인류를 뭐 멸망시킨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앞서 이제 그런 보도 내용이 번복은 했지만 지금 같은 AI 진화 속도를 보자면은 이런 영화 속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예. 또 이제 군사 분야에서 과도한 어떤 자동화를 넘어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자율화가 이게 고도화될 경우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이나 폐해 이런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군사 영역에서 여러 가지 AI 기술의 책임 있는 어떤 사용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국제적 협력, 거버넌스 같은 것들 그리고 정책 개발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어쩌면 더 중요해졌다. 왜냐면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인간이 힘을 합쳐서 전 세계적으로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이라는 어떤 모토를 달고 있는 협의체가 등장을 합니다. 네, 교수님, 그 리에임이라고 불리는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 이거 정체가 뭡니까? 네. 리에임은요. 네. 작년에 네덜란드랑 우리나라랑 AI의 군사적인 활용에 관한 1차 회의를 했었어요. 아.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럼 전 세계 네. 이목이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사실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AI의 군사적 활용과 관련해서 이 벼락치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한 AI가 다시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 어떤 백신도 통하지 않는 슈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죠. 뇌파로 무기를 조종하는 AI와의 어떤 상호작용에서 어떤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이 일단 관심이 쏠려야 무언가가 바뀝니다.